자, 그럼 먼저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정의를 보도록 하면 작업자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나 무리한 힘을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동작 혹은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등에 대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강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직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무엇이다?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인해서 우리는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을 나르기 위한 어떤 일을 했을 때 무리한 힘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반복적으로 택배 같은 것들, 물건들을 계속 옮기는 동작을 통해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요인 조사를 보기 전에 우측에 있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를 보게 되면 보통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일 경우, 그 다음에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있는 참고 부분은 이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쭉 정독을 통해서 읽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근골격계 질환에서 유해 요인 조사는 시기는 3년마다 실시해줘야 되겠고, 일반적인 유해 요인으로서는 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동작이나 부적절한 자세, 그 다음에 과도한 힘, 그 다음에 접촉 스트레스. 접촉 스트레스가 무엇이냐면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진동이 많이 발생하거나 너무 덥거나 추운 곳에서 일했을 때도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파악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작업 유해 요인 평가 기법에 총 2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OWAS와 RULA가 있는데, OWAS는 무엇이냐면 작업자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정의하고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몸통, 허리, 목과 머리, 팔과 다리의 유해 요인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RULA라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어깨, 팔목, 손목, 목 등의 상지에 초점을 두고 작업 자세로 인한 작업 부하를 쉽고 빠르게 평가하는 것이 RULA가 된다라는 것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측에 있는 JSI에 대한 평가 항목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VDT 작업일 때 어떤 수칙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작업형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기에서는 가볍게 정독을 통해서 봐주시고 필기를 보신 후에는 자세하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표기 시 단말기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적정한 휴식 시간을 가져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작업자의 시선은 수평선상으로부터 아래로 10에서 15도 이내, 화면과 근로자의 눈과의 거리는 적어도 40cm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의 팔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작업자의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하며 팔꿈치의 내각은 90도 이상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일직선을 유지해주며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의자 깊숙이 앉아 등이 등받이에 충분히 지지되도록 해야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무릎의 내각은 90도 전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아래쪽에 화면의 바탕 색상의 검은색 계통일 경우에 조도의 크기는 300에서 500 러스, 그 다음에 흰색 계통일 때는 500에서 700 러스의 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죠. 근골격계 유해요인 관리 부분은 그냥 가볍게 정독을 통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공정도에 있는 부분, 공정도 표시 기호 부분은 간혹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를 하고 그냥 마찬가지로 가볍게 정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아래쪽도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면, 자, 무죄의 소집단 활동 중에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TBM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잠재의식을 일깨워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토의식 아이디어 개발 기법으로서 4원칙으로 모았을 때는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분방, 수정발언, 그 다음 대량발언, 비평금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하면 이 4가지 4원칙은 반드시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외워준다? 앞글자를 딴 자수를 대비한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TBM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툴박스 미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의해보면 즉시직응법이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한 공정당 5명에서 7명 정도의 소수 인원이
작업 시작 전과 종료 시 5분에서 10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에 위험 요소에 관해 회합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공정 중에서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파악을 하게 되고 그것을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짧게 교육을 함으로써 안전 효과를 늘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TBM은 실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자격증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TBM을 굳이 5단계로 나눈다면 먼저 도입을 하게 되고 체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춥거나 했을 때는 몸이 얼어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장 체조를 반드시 해주고 그 다음에 장비를 점검해줘야 되겠죠. 건강과 보호 같은 것들을 정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작업 지시를 통해서 당일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지시해주고 복장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공정 중에서 위험이 무엇인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원포인트 지적 확인을 통해서 위험에 대한 대책과 팀의 목표를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원포인트 지적 확인은 자, 한번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뒤쪽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탁 기법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볍게 읽어주면 되겠고 쭉 내려가서 자, 위험 예지 훈련 및 진행 방법이 있습니다. 위험 예지 훈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위험에 대한 개별 훈련인 동시에 팀워크 훈련으로 안전을 전환이 빨리 올바르게 자, 선취하고자 하는 훈련이다. 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중요한 건 무엇이다? 위험 예지 훈련 4단계 진행 방법, 문제 해결 4라운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위험 예지 훈련 4단계 정말 중요하죠. 1단계는 뭐다? 현상을 파악하고 그래서 여기서 잠재 위험 요인을 파악한 다음에 본질 치구 단계에서는 위험 포인트를 결정 3단계인 대책 수립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며 마지막으로 4단계 목표 설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위험을 이겨낼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글자를 따서 그냥 현본 대목으로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부분 작업 개선안의 원리 및 도출 방법은 가볍게 읽어주면 되겠고 오늘 강의 중요한 거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페이지 브레인스토밍에서 총 4원칙이 있었죠. 이 4원칙에서는 자수 대비라고 해서 자, 자는 무엇이었죠? 자유분방, 수는 수정 발언할 수 있겠고 대는 대량 발언, 그 다음에 B는 비평 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예지 훈련 4단계에서 현본 대목은 뭐였냐면 1단계는 현상 파악, 그 다음에 2단계는 본질 추구, 3단계는 대책 수립, 4단계는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